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에 이어 김포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 동행카드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김포 광역버스를 기후 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건데요. 네, 기후 동행카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경기도는 김포시의 이 같은 참여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용권이 출시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 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김포 골드라인과 김포 광역버스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매달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 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적용 기후 동행카드의 월 이용료는 김포 골드라인 탑승 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김포 광역버스 탑승 시 10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시도 지난달 17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 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대중교통 대책인 더 경기 패스를 준비 중인 경기도는 기후 동행카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상황. 김포시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후 동행카드에 참여하자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지자체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주민 혜택이 있다면 각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도내 다른 시군이 기후 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과 관련해 기후 동행카드가 수도권 다른 도시로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후 동행카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기후 동행카드 참여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기후 동행카드나 경기 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참여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부천 갑지역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부천 역곡동 일대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인 부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개편 관련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 시행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2군 8구 체제가 아닌 2군 9구 체제로 바뀝니다. 홀로 사는 외로운 이웃에게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은 유독 혹독하기만 합니다.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인천의 사회적 기업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5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단절되는 쪽방촌. 냉기가 감돌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지역 사회적 기업이 산타로 변신한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내가 옆에서 든든해요. 저는 많이 못 도와줘요. 너무 받은 거 많고 보답할 건 없고. 갖가지 먹거리가 담긴 선물의 상자가 이웃의 두 손에 전해집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함께 오늘 발대식을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위원장들께서 김장 봉사라든가 연탄 봉사라든가 이렇게 12년째 지역 종교단체와 기관, 봉사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힘을 합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쪽방 주민은 물론 소외된 가정 1,200가구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물건을 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사회적 기업도 살아나고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 또 생필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00가정에게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데,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이 매서운 겨울, 외로웠던 삶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저녁 7시 김포 아트홀 3층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은 김포 서울 공동연구반의 연구 과제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청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으로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 밤 11시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토론회 당일 김포 아트홀 2층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누리 컨버시티 센터와 함께 지난 한 해 ESG 보육 경영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미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우선 ESG 보육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입됐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부천 지역에 위치한 저희 대학과 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해서 ESG 보육 경영이란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적극 추진하였는데요. ESG 보육 경영 사업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서 환경 보존의 실천, 권리 존중, 건강한 원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천시의 어린이집들도 이번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환경 보존의 실천을 위해서 매월 하루 어린이집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데이를 실천하기도 했고요. 기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대학과 협력해서 ESG 서포터즈 창단, 또 가족과 연계한 ESG 가족 봉사단 등을 꾸려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교사의 권리 존중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하셨고요. 어린이집의 또 건강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기관장 리더십 교육, 또 재무회계 교육, 건강한 조직 문화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말에는 이러한 부천 지역 어린이집의 ESG 사업 실천 사례를 공모전으로 진행했었고요. 수많은 공모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한 해 동안 ESG 실천을 위해서 집중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들을 실천하고자 매우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ESG 보육 사업이 쭉 지속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SG 사업 참여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님들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ESG 실천 공유 사례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보육 분야에서의 ESG 적용을 통한 인식 변화와 또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보육 분야의 ESG 적용 사업을 선포했고 그 결과 첫 시작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유아 교사, 또 어린이집, 부모, 지역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동반 성장했다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ESG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환경 보호의 실천과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격자로 성장할 거고 미래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또 센터,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ESG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경미 교수였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김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에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장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쏟아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